치열한 삶을 보내는 군중들 사이 발걸음을 멈추고선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어코 던져본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그러므로 예술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세상은 나를 산꼭대기에 툭 던져놓고선 잘 보라 답했다. 던져진 나는 멀어진 군중들을 다시 보기 위해 고개를 숙여야 하나, 가까워진 하늘을 다시 보기 위해 고개를 들어야 하나. 애매한 중도에 놓여진 나로선 알 길이 없으나 결국 나라는 인간이 놓여진 것은 지금이기에 살불살조와 오무간업의 그 사이, 저 멀리 동시에 비치는 움직이는 그들과 드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사고를 위한 사고가 일어났음에 그저 감사해야지. 연작 사고를 위한 사고 시리즈는 작가 본인의 삶의 경험을 매우 불친절하게 나열한 그의 회고록입니다. 작가의 삶은 생각보다 짙고 투박하면서 거칠다. 그러면서 동시에 온기를 유지하려 애쓰고 받아낸 사랑들을 고이 간직하고 결국 되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 삶이란 투쟁의 연속이요 견뎌야 할 불안 요소이며 결국 그 끝에 찾아올 마지막 역시 회의적이다. 예견된 허탈함을 인지하고 나아가는 그의 삶은 마치 전쟁과도 같다. 서로가 서로를 해치고 찌르고 상하게 한다. 그 시작엔 분명 말로 이렇다 하지 못할 어떤 신념이 있었을 건데 무뎌지고 부딪히면서 과연 무엇을 위해 이곳에 이렇게 있는지 잘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허나 포로에게 음식을 내어주고 내 목이 바람 앞 등불처럼 전멸하면서도 상대의 것을 앗아가기 직전의 직전까지 목 놓아 고민하는 전장 위의 병사처럼 그 와중에도 사랑은 피어나고 온기는 전달된다. 삶이란 균형이요 균형이란 조화다. 조화로움은 아름다움이요 조화롭기 위해선 부조화가 필연적이다. 즉 조화롭기 위한 모든 것은 아름답다. 그것이 설령 부조화일지언정 아름답다. 그대들이 나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읽으며 작품 속 질서와 무질서의 조화를 잠시나마 고민해 볼 수 있다면 지금의 나로선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아름다워라. 그렇기에 조화로움을 고려하고 놓여진 부조화를 사랑하라. 1월은 특이하다. 새로운 시작을 말하지만 계절은 여전히 시리고 강가는 얼어붙어 철새마저 날아들지 않는다. 시작을 말하기엔 밤은 여전히 길고 노을이 하늘이 필 적에 바라본 시침과 분침의 정열마저 낯설다. 그러나 여전히 사시사철 무성한 소나무가 비치고 해가 잠기는 바다의 향은 늘 그렇듯 그윽한 짠내를 풍기고 한없이 파란 하늘마저 여전하다. 1월은 내게 계절과 상관없이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기에 지난번의 뜨거운 열정을 이어가기에 전혀 모자라지 않음을 피부의 온도와 내면의 온도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음을 넌지시 알려주는 듯하다. 범부야 생각을 가다듬어라. 고민을 정렬하고 나아갈 항로를 정하라. 허무맹랑한 목표를 당당히 외쳐라. 내게 있어 소중한 모든 것들이 죄다 2월에 있다. 사랑하고 연민하는 나의 부모의 태어남이 이제는 저 멀리 떠나간 내 사랑의 태어남 역시 내 20청춘 모두 다 바친 내 직장의 시작이 나아가 인생을 찾아온 모든 변화와 시작의 순간들이 이상하려면치 2월에 몰려 나를 설레고 무겁게 한다. 결과를 비관한 아름답던 제자들의 마지막이 모든 노력을 다해도 막을 수 없었던 예견된 나의 좌절과 슬픔들이 캘린더에 하나하나 적어내리면 달력의 모든 숫자를 가릴 만큼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다. 삶은 내게 무엇을 말하고자 내게 기쁨을 주고 시련을 주는가. 삶은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다오 하니 극복해야 할 시련을 건네고 오늘을 살아갈 희망을 다오 하니 소중한 이들과의 거리를 벌려 다 지나간 후에야 그들이 내 희망이었음을 알려주기도 또 앞으로 올곧게 살아갈 지혜를 다오 하니 잔인한 선택지 위에 나를 툭 내려놓기도 하는 걸까. 탄생은 죽음을 암시하듯 시작과 끝은 사실 같은 의미임을 피부로 알게 된 나는 세상 그 무엇보다 냉소적이어야 하는가. 나는 불규칙한 인생의 사고 앞에서 어떤 사고를 해야 하는가. 봄이 왔단다.
애석하게도 낯은 아직 차갑고 코끝을 스치는 냉기는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입추는 애저녁에 지났고 유채들은 머리 아플 만큼 짙은 향을 내비치며 본인들은 그저 나물이 아니라 노란 꽃이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니 아니다 싶어도 봄이 왔음을 인정할 수밖에. 해가 제법 길어졌으며 덩달아 밤도 많이 짧아졌다. 허나 그렇기에 가장 혼란스럽지 않은가. 마냥 봄이라기엔 아직 추운 지금의 온도처럼 누군가는 벌써 반팔을, 누군가는 아직 발목을 덮은 긴 외투를 걸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나는 내가 어울려야 할 장단을 찾고 있다. 새로움에 적응할 것인가, 익숙함에 노련해질 것인가. 지금의 나는 지금의 나인가, 과거에서 만들어진 나인가, 미래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나인가. 아, 심지어 이것마저도 선택해야 하는가. 4월에는 미국의 남북전쟁이 발발하기도 했고 세계 무역센터가 정식으로 개건하기도 했고 베토벤의 교향곡이 빈에서 처음으로 초연되기도 하였고 마틴 루터킹 주니어가 암살당하기도 했으며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최초의 근대올림픽이 아테네에서 열리기도 했으며 인터넷의 시작도 4월에 나치 독일의 크로아티아 독립국이 선언되기도 했으며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수립되기도 했다. 가가린의 세계 최초 우주비행에 성공하기도 타이타닉호가 침몰되기도 하였고 윤봉길은 도시락에 폭탄을 담아 던졌으며 굵직굵직한 역사의 전환점들은 특이하게도 모두 4월에 몰려있다. 그것이 비록 좋은 일이든 비극적인 일이든 같은 연도를 공유하는 우리 인간이란 종에게 4월이란 어떤 의미일까? 조심스레 생각해 본다면 이전의 것들을 정리해야만 하는 이야기의 끝이자 시작을 알려야 하는 경종의 때가 아닐까? 그렇다면 내게 4월이란 무엇을 갈무리해야 하며 무엇을 새로이 시작해야 하는가? 하늘은 높고 푸르고 새들은 지저귀고 어버이의, 아이들의, 스승들의 그런 날들이 가득한 5월은 가정의 달. 그 아름답고 정넘치는 5월의 끝자락을 붙잡으며 나의 어린 동생은 첫 울음을 세상에 내비쳤다. 무엇이든 못 줄 것이 없다 생각했지만 흘려보낸 시간을 다시 보니 되려 앗아간 것이 너무 많아 늘 내 몫가를 무겁게 하는구나. 내 눈엔 하등 작게만 보이던 그것이 사실은 제법 크고 길쭉했더란다. 도전하고 싶은 세상이 있노라 했다. 따끈거릴 생채기 하나 어쩌지 못할 것 같은 그 녀석이 사실은 제법 억세고 굳은 사람이더란다. 하고픈 것도 필요한 것도 많은 오라비에 밀려 그 어린 것이 바라던 것, 원하던 것 죄다 뒷전으로 미루고선 그 어린 것이 그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간을 견뎠음을 모든 것이 다 지나고 알았다. 어제와 오늘의 경계처럼 새해와 헌해 그 사이 어중간에 지금의 내가 놓여져 있다. 여전히 여전하다. 길가에 수놓은 헤드라이트에 술을 세어보는 것도 그렇게 흘러간 시간 뒤에 따라오는 밤하늘을 무심히 올려다보는 것도 우린 어디서와 어디로 가는가. 혹자는 인간에게 운명이란 없다. 그러므로 숙명 또한 없음이라. 그렇지만 내가 서 있는 지금은 과연 놓여진 것인지 스스로 선택한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하면 해답을 명확히 내릴 수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익숙하고 낯설다. 명확한 것들이 자취를 감추고 정의 내릴 수 없는 것들이 제각기 피어오르는 6월의 사고. 그대는 내게 그랬으면 안 됐다. 정말 진실로 그때 그대는 그랬으면 안 됐다. 기억하는가? 당신은 그때 그저 내뱉은 단어와 익숙한 연결이라 구태여 추억하지 못할까? 이제 그것마저 궁금하지 않다. 그때 내게 왜 꿈에 대해 물어보았는가? 왜 비루한 싹들을 들춰내 굳이 가능성과 희망을 내게 물었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에 왜 굳이 진실을 말하라고 했는가? 내가 당신께 내 희망을 말한들, 내 미래의 모습을 구태여 설명한들 왜 치기 어린 어린아이의 멋모를 헛소리라 여기지 않았는가? 왜 내게 그럴 줄 알았던 표정과 몸짓으로 가진 걸 죄다 나열하고 건네주었는가? 왜 그토록 빛나는 어른의 모습을 내게 비추어 닮고 싶게 했는가?
적어도 그랬다면 내가 돌려줄 수라도 있게 했어야지. 무슨 걸음이 그리도 빨라 그리 멀리 떠나버렸는가. 당신은 그때의 보온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날 두고 어딜 그리 멀리 떠났는가. 꿈이라도 보러 오라. 꿈이라도 좋으니 꿈이라도 보러 오라. (9월은) 노을이 아름답다. 이유가 뭘까 고민도 해봤다. 여름의 끝자락이라서 해가 길어서, 장마가 지고 태풍이 흘러가 하늘이 맑아서, 그러다가 말았다. 당장 눈앞에 비치는 저것이 이토록 아름다운데 그 이유를 알아서 무엇할까 싶어서. 제주의 9월엔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았음을 강하게 주장하듯 익어가는 붉은 노을을 넘어 자줏빛의 향연이 펼쳐지기도 한다. 혹시 본 적 있는가 짙은 보랏빛 노을을. 보고 있노라면 모든 것이 그냥 그럴 수도 있겠거니 나른해지고 동시에 황홀해지는 그 찰나의 순간을. 가끔 나를 위로하듯 찾아오는 선물 같은 사고에 나는 그래 가끔은 이대로도 괜찮다 진정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여전히 구름은 질서 없이 피어오르고 나무들은 제각기 흔들리지만 뭐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리. 우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실없는 물음은 여전하지만 찰나의 지금만큼은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리. 모든 것은 정반합이라는 것이 잔인하게 다가올 때가 있다. 좋은 것이 있다면 그로 인한 나쁜 것이, 긍정적임이 찾아온다면 또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것이. 우리네 삶 주어진 선택의 연속이라지만 선택받지 못한 선택지를 추억하는 나의 추함이 나의 선택 속 어찌 보면 당연할 부정적임을 더욱 빛나게 한다. 지나온 길에 대한 회고는 반성이요 가지 못한 길에 대한 생각은 후회라. 반성하되 후회하지 않으려 매 순간 노력하지만 노력이란 단어를 구태여 꺼냈어야 할 만큼 살갗이 익숙해져 버린 나의 미련 섞인 후회를 오늘도 굳이 들추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나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보다 나은 선택지를 마주하고 또 선택하고 지나온 것을 추억하며 나아간 발걸음의 수만큼 책임지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하는 10월에 곧 다가올 겨울을 위한 월동을 준비해야지. 나 감히 바라건대 무엇 하나 치우치지 않기를, 늘 적당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보이는 대로 보지 말아라. 들리는 대로 듣지도 말 것이며 만져진다고 실제한다고 믿지도 말고 나아가 닿을 수 없다고 허상이라 여기지 말아라. 하얗게 불태웠다. 장작 속 인걸불마저 죄다 타들어가 더 이상 반응할 것이 없을 만큼 장렬히 산화했다. 남아진 것은 간신히 형태를 유지한 백색의 무언가. 아마 나는, 나아가 우리는 그 끝에 끝까지 도달했을지언정 결국 어디서 왔는지, 나아가 무얼 위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모를 것이다. 그 어떤 결과도 퇴색되어 과정 속 여정만이 남을 것이다. 허탈하고 허망하다. 결국 순백이 되기 위해 탁함들을 받아들였나. 허나 누군간 나의 형상을 흐릿하게나마 기억할 것이고 순백이 되어가는 과정을 회고할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는 결국 누군가의 삶 속에 그들도 모르게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러니 그대는 약속된 허망한 끝을 향해 당차게 나아가라. 마지막 순간에도 꼿꼿하게 그 형을 유지한 채 백색의 미를 유종에 남겨 경종을 울려라.